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굉장히 최근 논문인데요. 일단은 키워드를 보시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 그리고, 티칭 메서드, 그리고 액티브 러닝, 그리고 러닝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매니징 인롤먼트 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요, 그 컴퓨팅 에듀케이션 리서치에서 인지도제 방법에 관련한 리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Apprenticeship is one of the oldest forms of knowledge transfer in human history.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 그 지식 전이에 대한 형태로서 굉장히 오래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도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0년 전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특정한 어떤 도메인에서 예를 들면 메탈로지라든지 아니면 블랙스미싱이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크래프트 뭔가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을 어프렌티십 이 도제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관찰이나 아니면은 실행을 가이드하는 것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학습자들에게 보케이셔널, 그 직업적인 어떤 그런 스킬을 기르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어프렌티십이라는 이 도제 방법이 거의 대치되고 있는데 스쿨링 시스템의 현대 그 스쿨링에서는 학교에서 쓰여진다는 건데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잠재적인 어떤 학생들의 잠재적인 어떤 그런 커리어를 준비시키는데 목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 모델이 좀 제한이 되는데요. 이 전통적인 도제 모델, 그러니까 그 교실 안으로 전통적인 도제 모델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이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이라는 이 모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십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나왔지만 이 observation과 그다음에 가이드 프랙티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방을 통해서 이 어떤 문제 상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모방할 때는 이해한 듯 보이나 뒤돌아서면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인데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지만 원래 과거에는 이런 어떤 보케이셔널 스킬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인스쿨에서요. 그래서 1991년 이제 소개된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 인지도제는 이 복잡한 어떤 그런 크래프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모델로 제안이 된 건데요. 그들의 어떤 전문가가 이제 학습자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도메인 날리지로 프로블럼 솔빙 테크닉 and 러닝 스트래티지 by making their thinking visible to learner. 그래서 이제 학습자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고하게 하는 그런 어떤 프로블럼 솔빙 테크닉이나 학습 스트래티지, 뭐 도메인 날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 학습자에게 전달을 한 거죠. 이 CA Cognitive Apprenticeship 인지도제가 K-12 리딩 컨텍스트에 소개가 되었는데 이 라이팅이랑 매스메릭 이 라이팅 그리고 매스메릭에 소개가 됐는데 이 인지도제는 적용이 됐는데요. 그 훈련하는 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교육의 어떤
여러 수준을 다양하게 하는 이 훈련의 범위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수십 년 지나서 수십 년 동안 이 연구들은 이 코그니티브 모델이 굉장히 좀 정확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재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본 거고, 어떻게 그 학습이 전달이 되고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 어떤 현재 그 리서치,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 관련된 현재 어떤 그런 티칭 메소드의 리서치 등등은 관련이 있는데, 이런 교수 방법이나 학습 방법, 컴퓨팅을 하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코그니티브 메서드의 어떤 그런 확장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려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컴퓨팅, 에듀케이션, 리서치, 리터처 앤 the empirical impact of cognitive apprenticeship approach. 그래서 인지도제 접근의 효과를 이제 실증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리터러처의 연구, 이 컴퓨팅 에듀케이션 리서치 리터러처에서 이걸 사용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코그니티브 이 인지도제 모델 수단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항상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 모델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페이즈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모델링, 스캐폴딩, 코칭, 리플렉션, 아티피셜,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인데,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을 이제 설명한 그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 스캐폴딩과 코칭은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 모델링 부분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도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교수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정을. 이 버벌라이징 대열 그들의 어떤 접근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태스크를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하는 거고, 스캐폴딩을 보면 involves an instructor providing task of appropriate.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스캐폴딩이 어려운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자들이 따라오게끔 한 다음에 점점 이제 페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점점 이제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뭐 코칭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피드백을 주고 뭐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리플렉션은 내가 이해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자가, 전문가가 이해한 그런 과정을 비교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기술을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것과 교수자가 설명한 거, 보여준 거를 비교해보고, 내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 틀린 부분은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이제 자기가 돌아보는 거죠. articulation은 이제 이거는 좀 명확화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verbalizing, 이 학습자의 그런 어떤 말로 그들의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설명하는 거, 그들이 이제 과제를 완수할 때 그들이 이제 사용했던 그 지식들을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articulation 단계를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exploration은 이제 학습자가 이제 좀 이렇게 과제를 교수자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최소한으로 교수자들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이 인스트럭터의 스캐폴드를 줄여가는데, 이 익스플로레이션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학습자들이 이제 이 과제 이후에 또 다른 과제, 좀 더 어렵거나 아니면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다시 배우고 싶어 하는 트랜스퍼를 일으키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익스플로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도제에 존재했던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의 핵심은 이 여기도 나오지만 모델링, 스캐폴딩, 코칭이에요. 모델링, 스캐폴딩, 코칭. 근데 이거는 좀 학자들마다 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모델링, 스캐폴딩, 코칭이라고도 얘기하고 좀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which cognitive apprenticeship methods are emphasized in peer review study in computing education research. 그래서 이 컴퓨팅 에듀케이션 리서치에서 이 서로 동료가 리뷰하는 그런 어떤 연구에서의 강조는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 메소드 중에서 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what degree is cognitive apprenticeship discussed in such study. 그런 어떤 연구에서 이제 논쟁하고 있는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수준이냐, 어떠한 레벨이냐라는 거고, 리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what benefit challenges are present in literature에서 이 문헌에서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의 어떤 그런 접근이 티칭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된 이 현재의 리터러처의 장점과 도전, 그러니까 이 제약점 같은 것들은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이 찾아봤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리절트 부분을 볼게요. We analyzed, classified 143개의 이제 페이퍼를 본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theory generate, theory testing, theory applement, application, theory relating, theory dropping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이 CA 모델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스십 이 메서드를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델링은 이제 29.4% 보면 스캐폴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할 때 사실 이게 이제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 모델 페이즈들인데요. 이 스캐폴딩은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바이고스키의 그 어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CA를 통해서 얘를 썼다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을 쓴다고 해서 스캐폴딩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수업들에서는 이 스캐폴딩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나 뭐 코칭도 이게 컴퓨팅 그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요 두 개, 요 아래 것들에 좀 중심을 둔다면 그러니까 리플렉션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요 점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티칭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랬을 때 좀 효과를 궁금해한 부분이 이제 리플렉션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articulation 이게 잘 된다면 이제 제대로 이해한 게 되니까요. exploration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heory level present in 코푸스를 보면은요. theory generate, theory test, theory application, 그다음 theory relating, theory dropping 뭐 등등이 있는데 이제 theory dropping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theory dropping이 뭔가 하고 봤더니 mentoring cognitive apprenticeship only in the related work background, not revisited later. 그래서 이 구분을 할 때 멘셔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언급했다라는 거죠. 단지. 근데 관련된 과제 그리고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후에 재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티어리 드로핑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아주 얕게 다룬 건데요. 그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티어리 릴레이팅이 있는데요. 릴레이팅이 mentioning cognitive apprenticeship in the discussion to connect study to. 그래서 이 이론으로서의 어떤 연구의 그 관계를 토론으로서 이거를 이제 제시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저의 논문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Designed approach based on cognitive apprenticeship without evaluate approach employ theory throughout the paper.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분류들이 있는데 이제 요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릴레이팅, 그 다음에 테스팅,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테스팅도 같이 본 것 같긴 하거든요. Describing approach based on applicant, 그리고 학생의 아웃컴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퍼센트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 어프로치에 대한 베네핏과 챌린지에 뭐가 있나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student enthusiasm, 그래서 약간 학생들의 어떤 열의, 그리고 pass rate and performance, 그리고 managing enrollment growth, 그리고 챌린지는 이 스칼라 어빌리티, 그러니까 뭔가 그 학문적인 그런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뭐 티어리 테스팅 페이퍼를 사이에서의 어떤 CA 메소드를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스캐폴딩이 제일 많고, 모델링, 코칭,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 다음에 articulation, 이것도 역시 크게 다를 바를 이제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으로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근데 수업에서 이 내용을 빼뜨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겠죠.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여기에서 약간 리미테이션을 보면 first our inclusion categorize criteria, 그러니까 약간 자기네들끼리 분류를 나눈 것을 적용한 거죠. 그리고 we did not include paper from sources such as Springer Link, 요거는 확인 못했다라는 거고요. Finally, our aim in the benefit challenge of CA approach limit explicit connect paper make to,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conclusion, this work demonstration prevalence of paper evaluated modeling scaffolding coaching method, but a lack of paper evaluate reflection,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도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수업들이. 특히 이 스캐폴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리플렉션, 아티큘레이션, 이 익스플로레이션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저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 관련된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약간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둬서 이제 컴퓨팅 에듀케이션을 같이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방법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적은 이제 theory generating이나 테스팅,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 이거 두 개는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theory generation, building upon revising cognitive approach theory, create new theory.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theory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첨부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연구로서 더 진행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팁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역시나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 관련된 연구물을 같이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